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 활용을 할 건데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파로 나뉘어요. 소금물을 잘 못하는 친구들, 거속식을 잘 못하는 친구들, 아니면 세 파나 저 앞에 있는 증감 문제나 원가 문제를 잘 못하는 친구들로 나뉘는데, 소금물은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교과서에 보면 생활 속의 지혜라는 문제에 소금물이 나와요. 농도 문제가 나오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중3에는 소금 문제가 나오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소금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내정중, 서현중, 임해중 쪽에서는 늘 소금물 문제가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린트를 통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가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점은 나는 내정 아니야, 서현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은 다 공립이기 때문에 공립 아는 게 송림, 청술 빼고는 다 순회를 두셔요. 사립 빼고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정중 선생님이 판교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신백현 선생님이 순회중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 수학이 어렵다 쉽다라고 판정 내리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 학교의 전통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수련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독특하게 독보적인 곳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외의 곳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거속식 문제는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을 정도의 문제지만 지겨워도 계속 봐야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보고 쓰는 사실 문제예요. 공식 외우는 것도 실생활을 돌아보면 실생활 속에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차 타고 학원 올 때도 차 타고 오는데 우리가 블랙버스를 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속도가 빨리 달려갈 때 되게 슉 지나가죠. 이거 시간의 문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영상 속도와 음속을 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블랙박스 문제 같고 아니면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속도 제한 띠띠띠띠띠 올릴 때 과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속식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속식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모양 무당벌레 모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거리, 머리, 리자로 끝나는 말이 위로 가요. 거리가 위로 가고 밑에 속시에서 요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식을 세우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세우는 친구도 있어.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또 답을 쓸 때 거리는 킬로미터나 미터, 센치로 써야 되고요. 시간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로 써야 되고요. 속력은 시속 몇 킬로 아니면 킬로미터 퍼 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속력 단위가 킬로미터 퍼 시 아니면 아워 이렇게 쓰는 이게 바로 시간분의 거리라는 여기서 공식이 사실 단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시속이고요. 1분 동안 가는 거리는 분속,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초속 이렇게 해요. 보통 분속은 미터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달라요. 무엇에 따라 거미가 1분에 몇 미터 간다 이렇게 세진 않죠. 그 주체가 누구냐 움직이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무조건 분속은 미터고 시속은 킬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거속식 문제를 풀 때 이제 트랙이나 호수 이렇게 둘레가 있을 경우에 같은 방향이면 서로의 거리를 빼줘요. 만약에 A의 거리와
B의 거리를 빼주면 이게 총 거리가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 A의 거리와 B의 거리를 더해주면 총거리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이렇게 빨리 갔고 한 명은 이렇게 갔어. 그러면 결국 이 부분 빼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 요거 트랙이나 호수 문제에서 나오는 팁이에요. 다음 오가는 보통 시간, 이거는 부등식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은 총 시간이다. 시간 구하는 공식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자, 여기 또 이제 어려워진 등산도 요구에 속하게 돼요. 등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결국 갈 때, 올 때가 되고요. 주의사항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같은 길이냐, 아니면 길이가 다른 길을 이용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개는 뭐가 있냐, 길을 가다가 길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 시간에 따라서 처음 시간 더하기 뒤의 시간이 총 시간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속력분의 거리 이용해야 돼요. 속력분의 거리. 얘도 속력분의 거리.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게 강과 물의 문제, 강물과 배의 문제예요. 배가 강물을 거슬려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속력을 강의 속력과 배의 속력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따로 둬야 돼요. 거슬려 올라갈 때 속력. 속력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강보다 배가 빨라야 되겠죠?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을 뺀 거예요. 이렇게 속력을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야 되겠죠? 내려올 때 속력. 속력은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게 거속시 문제 풀 때 주요점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농도 알아볼게요. 이제 소금물에 대해서, 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농도 문제를 풀 때에는 비커를 그려서 알아보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비커를 그려서 어떻게 하냐? 근데 비커를 그려서 식을 따로 안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비커를 그려서 식을 나타내면 옆에 이렇게 내가 그 옆에 이 파트에는 뭐를 썼다 라고는 써 놓으셔야 돼요. 농도 이렇게 써놓고 가주셔야 돼요. 너무 똥 같아. 농도, 소금의 양이에요, 양. 자, 그래서 만약에 X% 농도 400g이다 라고 하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400. 자,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이죠. 그리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근데 100분의 농도가 그냥 퍼센트라서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퍼센트의 개념이 이게 100분의 여기가 x면 x란 뜻인데 요거를 잘 안 하니까 100분의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0이 붙겠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농도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이 있고요. 하나만 외우면
사실은 나머지는 이양 시켜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고요. 우리가 왜 소금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냐, 농도 문제는 소금도 되고 저기 설탕도 들어갈 수 있고 용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소금이 왜 들어가 있는 것을 왜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증발이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체는 증발되지 않고 물만 증발돼요. 그리고 무엇을 섞다 해도 그 물체는 섞이긴 하지만 그대로 나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섞여 있는 모험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소금물에서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주의사항은 뭐죠? 증발할 때에는 물만 준다. 물만 준다. 줄어든다. 뭐는 줄어들지 않아? 소금은 그대로다. 이거 알아두세요. 소금은 그대로다. 자, 그리고 소금을 그냥 물이 아니고 소금 추가 시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더 들어가면 소금물의 무게도 늘어나겠죠? 소금물 무게도 같이 는다. 자, 소금 문제 풀 때, 농도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에요. 증발할 때에는 물만 들지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금을 추가하면 소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금물 양의 전체가 같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금물의 무게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소금 구하는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유제풀이 들어갈게요.